미나상, 건니치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하고 빨리 못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EBS나 뭐 온라인 학습터 같은 데 보면은 다른 교과들은 이제 수업이 참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어 교과는 아예 없거나 좀 아쉬움이 있어서 개학이 좀 미뤄진 김에 여러분이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찍는 거라서 많이 어색하고 중간에 버벅거릴 수도 있겠지만 잘 봐주시고요. 뭐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할 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네 가지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약하기 전에 미리 일본 글자를 공부를 하고 오신다면은 계약하고 나서 많이 힘들지 않고 일본어를 충분히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일본 글자들을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강의에 맞춰서 프린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학교에 선생님이 비치해 놓을 테니까 혹시 집에서 프린트를 못 하신다거나 나는 꼭 직접 써보면서 선생님이 주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 써보면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학교로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본 글자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뭔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일본어를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특히 한일 월드컵 할 때 말이죠. 선생님 그 한국과 일본 축구 경기 할 때 어느 나라 응원하실 거냐고. 그래서 가끔 또 선생님 국적이 어디냐 그렇게 하는데 센세와 한국인 데스. 선생님은 한국 사람입니다.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듣는 말은 이 시국에 일본어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일본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속상하고 왜 저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 외국어는 일본이란 나라를 떠나서 이 외국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가 문을 꽉꽉 닫고 흥선대원군 시대 때였나요? 문을 꽉꽉 닫고 살았던 때가 언제죠? 예, 그 쇄국 정책을 했던 그 시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본은 싫지만 그 교류 관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싫다고 해서 무조건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여러분이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시국에 일본어를 하는 말은 이제 안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글자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글자를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글자? 우리나라 글자는 한글이죠. 한글입니다. 하나의 글자죠. 네. 일본의 글자는 가나라고 해요. 가나. 일본의 글자를 가나라고 합니다. 일본의 글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가나에 두 종류가 있어요. 히라가나가 있고 가타카나가 있습니다. 벌써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학생들이 짜증을 냅니다. 아니 왜 두 종류의 글자를 배워야 되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왜 두 종류의 글자를 배우게 됐을까요? 한글이나 가나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글자가 없어서, 나란말이 없어서 생긴 거죠. 나란말이 없어서 중국의 한자가 그냥 들어와서 썼기 때문에 글자가 없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우리의 위대하신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글을 만드셨죠.
근데 처음에는 천대시 받았지만 지금의 한글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영상이 끊겼어요. 그래서 잠깐 앞부분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일본의 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나라 한글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한글과 일본의 글자를 가나라고 하는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가나가 하나의 글자가 아니고요. 히라가나라는 글자가 있고 가타카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인데 말이죠. 그래서 벌써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어 뭐 이렇게 안 그래도 싫은데 글자를 두 종류나 배워야 되냐고. 죄송합니다. 뭐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자, 우리나라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이유는 비슷해요. 한글과 가나가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의 한자가 들어와서 이제 문자를 표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만의 글자체가 필요했다는 그런 그 필요 동기는 비슷한데 만들어진 방법이 달랐죠. 한글은 우리의 위대하신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글이죠. 물론 처음에는 언문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천대를 받았지만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가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이제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쓰면서 좀 더 편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가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른 개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둘 다 쓰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둘 다 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두 글자를 다 배워야 됩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순서와 발음은 똑같아요. 순서와 발음은 똑같은데 글자 모양만 다른 겁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그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맨 앞에 나오는 글자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글자는 같은 순서에 있는 같은 발음의 글자입니다. 아라는 글자예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아라는 글자입니다. 자, 같은 발음의 글자인데 모양이 아주 다르죠. 히라가나는 원래 여성들이 많이 쓰는 글자다라고 했었어요. 여성성이 매우 강합니다. 히라가나는 여성적인 색채가 강한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타카나는 어떤 글자냐? 가타카나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불교 경전을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타카나였어요. 여러분, 그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그 키 작은 거 요즘은 좀 이제 그 뭐랄까요, 영양 상태가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키가 작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약 1500년간 그 불교로 인해서 육식을 금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키가 매우 작았었죠. 불교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불교 경전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불교 경전을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앞에서 이제 오래된 스님께서, 고승께서, 전문가님께서 이제 불교 경전을 읽어주시죠.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막 빨리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알고 있는 같은 발음의 한자로 막 적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고 부호화된 그런 글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가타카나입니다. 불교 경전을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타카나는 이거는 여러분 그 성차별 아닙니다. 스님의 비율이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네, 그쵸. 남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타카나는 남성적인, 일반적인 겁니다. 남성적인 글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히라가나 같은 경우에는 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 그리고 가타카나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글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이제 비교를 해드릴 텐데, 히라가나는 이제 여러분 연습하실 때 기본적으로 히라가나는 둥글둥글하게 써야 되는구나. 가타카나는 딱딱하고 직선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글자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라가나는
일반적인 모든 일본 문자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타카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래어 표기에 많이 쓰이는데요. 외래어 아시죠? 뭐 카레, 뭐 바스, 뭐 굿도 모닝구, 함바가 이런 외래어 표기에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가타카나는 여기 보시는 대로 단순하고 직선적인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강하게 강조해야 되는 것에 가타카나가 쓰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이나 잡지에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타이틀 기사에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뭐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전달을 꼭 잘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가타카나가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가나만 글자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문을 혹시 요즘 보셨나요? 아니면 인터넷 기사 같은 게 보면은 한자가 쓰이는 걸 혹시 보셨나요? 한자 쓰는 경우를 거의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말 안에 한자어가 없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말이 한자어예요. 다만 표기를 한글로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라요. 일본에서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외에 한자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왜 그냥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쓰지 왜 한자를 많이 쓰느냐? 일본 글자는, 일본어 단어는 동음 이의어가 많아요. 동음 이의어가 뭐죠? 발음은 같은데 단어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한자가 많습니다. 왜 동음 이의어가 많느냐? 이제 점점 수업을 하시면서 배우겠지만 모음의 수가 작아요. 다음의 수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죠. 우리나라 글자가 일본이 못하다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글자가 훌륭한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본어 처음에는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한자가 나와가지고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든지 시간을 길게 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어, 뭐 표기 같은 거에 뭐 영어나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다른 상용 문자들이 쓰인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히라가나, 가타카나, 가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 만나요. 바이바이!